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중공의 적색 침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공이 대만을 통일하려는 것은 절대 대만의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물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완전하게 보존하고자 대만을 통일하려고 한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공산당 전 주석 짱저민이 주도하에 영구적으로 중국의 땅 일부분을 소련에게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소련에게 넘겨준 중국 국토의 면적은 약 100만 km²가 넘는 땅이었습니다. 흑룡강 북쪽에 있는 6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과 우수리강 동쪽에 있는 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땅과 사할린 섬의 7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대만 국토의 3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한국 땅 면적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대만 인구는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 됩니다. 2,400만 명 정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통일하려는 진짜 이유는 대만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제도가 중국 공산당의 공산집권 체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만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다면 중국 공산당에게는 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제도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고 있으며 정부가 잘못을 하면 욕할 수도 있고 할 말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대만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중국 공산당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 공산당이 하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인 차이 역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에 대비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중국 공산당이 적화시켜야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비교적 부유한 경제 상황 역시 중국 공산당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망가지면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공산당의 선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봐라. 한국도 민주주의이지만 개판이지 않느냐. 한국의 참담한 결과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도와주면서 한국은 해하려는 주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는 웨이광정입니다. 위광정은 위대, 광명, 정확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모든 일은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모든 일은 모두 광명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모든 일은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중국 공산당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모든 행위 표준을 위, 광, 정의 기초를 두고 보시면 중국 공산당이 하는 행위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면 미국의 일부 유명인들이 나와 중국 공산당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시에 우한 바이러스의 사실을 은폐하지만 않았다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한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퍼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위, 광, 정의 기초를 둔 중국 공산당은 현재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 광, 정의 기초를 둔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는 우한 바이러스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훈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 이러한 특성을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적색 침투 전략의 목적은 상대방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망가져야 중국 공산당의 공산체제가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략이란 현재 본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5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러 가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먹으러 가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짜리 어린이가 같은 반 친구가 5만 원짜리 뷔페를 먹고 와서
마구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도 5만원짜리 뷔페를 먹어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어린이에게는 소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모아서 몇 달 후에 가든지 엄마를 성가시게 조르든지 등등의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각자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다 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이는 다른 방안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역시 전략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해도 안 통하니 아빠에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든지 별별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실현하려니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빠와 이야기할 때 엄청 불쌍하게 보이게 하는 전략을 쓴다든가 엄마와 다투었던 이야기를 한다든가 등등의 전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아빠가 무리를 해서라도 가족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시도 안 되는 것을 실현하려니 적색 침투라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영구적으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습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용 중에서 용머리는 현재까지는 한국입니다. 4마리 용 중에서 홍콩은 중국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인들은 현재도 민주화를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공산당에게 적화 통일되지 않으려고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마리 용 중에서 현재 싱가포르와 한국은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 적색 침투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대만은 2019년에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를 통한 적화 통일의 의도를 알아차린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한동안은 적색 침투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대만에서의 적색 침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국이 나쁘고 조선족이 나쁘다고만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조선족 중공 사이버 군대 일원들 역시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해야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야 욕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 대학생층에서부터 종교계, 정치계, 대한민국 정부 거의 모든 곳에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친중 인사들은 사실상 첨공 인사들입니다. 첨공 인사가 되면 최소한 막대한 부를 얻는다든지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2020년 국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우스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첨공 인사입니다. 그는 1952년생으로서 대만인입니다.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제대할 당시 대만 육군본부의 중장이었습니다. 계급에 대해 모르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육군 중장은 군대에서 엄청 높은 지위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를 한다면 대기업에서 부회장 같은 것입니다. 대만 육군 사령부를 지휘했던 육군 장성이 은퇴한 후에 중국 공산당의 러브콜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첨공인사가 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부와 지위를 얻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첨공인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는 2020년 국민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명단에서 4번째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야당의 비례대표 4번째라는 의미는 거의 99.9% 국회의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첨공인사 우스화이는 국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나와서 대만 현 정부의 우한 바이러스 대처가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만은 우한 바이러스 대처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대고 비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대만의 적색 매체를 제외하고는 현지 매체들은 오히려 우스화이를 비웃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대만 국회에서 열심히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 초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첨공인사입니다. 원래는 우스화이와 같이 국민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당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자 초이만 국민당에서 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이는 작년 2019년 11월경에도 왕리창 중공 스파이의 폭로가 발표되자 거짓 뉴스라고 중국 공산당을 위해 쉴드를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짱페이신이라는 올해 24세 된 대만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대학 1학년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이름의 중국 하부 조직이 주최하는 제안서 제작 발표 콘테스트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의 낚시에 걸려들어 중공을 위해서 일했던 경험을 폭로한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른 국가에서 적색 침투를 할 때 절대 중국 공산당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 단체 이름 중에는 애국동심회라든지 청소년 사랑단체라든지 공자학원이라든지 하는 전혀 눈치채기 힘든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의 간부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녀가 제안을 받은 연봉은 인민폐러 100만 위엔이었습니다. 한화로 약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금전적 이익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적색 침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음 편에 짱페신이라는 대만 여성이 해외 독립 매체 칸중국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번역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성향을 보면 우파가 있으며 좌파가 있으며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겠다는 중간파가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보면 우파는 좌파를 욕하고 좌파는 우파를 욕하고 있습니다. 사이좋던 관계도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장이 다른 점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파의 적은 좌파입니까? 좌파의 적은 우파입니까? 우파와 좌파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좌파 진영에만 적색 침투가 있고 우파 진영에는 적색 침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파와 좌파, 중간파의 적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의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랑캐를 이용하여 다른 오랑캐를 통제하고 부리며 이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저 나라를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이의제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를 이용해서 우파를 제압하고 우파를 이용해서 좌파를 제압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중간파는 거기에서 좌파가 맞다, 우파가 맞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중국 공산당에게 노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저의 관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